이번 편은 장수기업이 후계자를 선정한 이후 그 구도와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장수기업의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후계자가 확정이 되면 각 부서의 젊은 중견 간부들로 구성된 주니어 보드팀을 운영하게 됩니다. 주니어 보드팀은 후계자를 보좌하는 팀을 말합니다. 주니어 보드팀은 다음과 같이 3단계의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회사를 원점에서 새롭게 도입하게 됩니다. 원점이라고 하면 창업자가 만들어 주신 기업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우리 회사의 본연의 업을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기업의 비전을 만들게 됩니다. 기업 문화의 비전, 사업 구조의 비전, 경영의 비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비전을 중심으로 구체적 목표를 만들게 됩니다. 구체적 목표라고 하면 단기, 장기의 경영 목표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매출 규모, 이익 수준, 사원 수, 기업의 체질 및 체력 등 전반적인 경영 계획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들은 주니어 보드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후계자가 확정이 되면 후계자는 회사의 전반적 경영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 부서를 순환 보직하게 됩니다. 어떤 부서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으로 보아야 될 부서는 영업전선입니다. 영업에서 고객과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금은 기업의 피와 같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그 외에 구매하는 방법, 협력회사와의 이해관계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위 인재 육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중소 중견 기업의 자산은 인재가 결정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은 인재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인재를 어떤 방법으로 육성하느냐가 앞으로 경영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의 후계자를 참여시키는 방안들이 자주 모색이 됩니다. 근데 이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 사업은 성공 확률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신규 사업의 결과에 따라 후계자의 위치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규 사업의 성공을 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후계자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중소 중견 기업에서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즉 선정된 후계자는 바로 후계 구도의 핵심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의 후계자를 참여시키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조국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전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의 86%도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축이 되는 고용의 중심선에 중소기업 경영자 여러분이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즉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방법과 현재 기업의 일자리를 지키는 방법,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과 경제 성장률의 추이를 본다면 역시 창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 창출보다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한 고용의 안정이 곧 일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계자가 필수적으로 도출해야 할 경영의 항목들입니다. 앞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의 이미지상, 즉 창업자의 경영 이념을 정립하는 것, 그다음에 후계자의 재무적 교육, 다음에 가업 승계의 경영 전략의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 조직 문화의 비전을 새롭게 하는 것, 사업 구조의 비전을 새롭게 하는 것, 그다음에 경영의 비전을 새로 만드는 것, 이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중기적 재무자료를 새로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후계자가 확실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승계 자금을 확보하는 문제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음 차트는 후계자가 확정이 되고 대충 6개월에서 1년 후 정도에 작성된 로드맵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장수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된 로드맵의 사례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제가 만들어둔 블로그에 들어가면 양식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양식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가업승계의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업승계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우선 경영권 승계의 핵심, 그리고 소유권 승계의 핵심, 두 가지 벡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종합해 보면 핵심 이슈는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불안, 기존 조직의 저항 및 갈등, 주식 가치의 평가, 후계자의 지분은 몇 %야 되는가, 또 후계자는 담세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 담세는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일까, 그다음에 후계자의 가족 내부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정적 경영권을 어떻게 승계할 것이냐는 문제고, 상속과 증여세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이냐는 것이 중요한 핵심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10차례 넘게 장수기업에 관한 핵심 사항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 만드는 동영상이어서 설명 내용이나 전개 과정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동영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나름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항목별로 좀 더 간결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방법을 선택하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은 5년 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매주 수요일 아침부터 모여 장수기업 전략에 관한 전문 지식들을 쌓아갔습니다. 우리는 재능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그룹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높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항상 불러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하여 봉사할 준비를 제법 잘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서는 잘 꾸며진 좀 더 세련된 그리고 유용한 자료들을 모아서 장수기업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장수하는 기업을 위한 재능 봉사 그룹입니다.